오늘은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무리수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썼지. 자, 요즘은 은어로도 나타날 정도로 많이 쓰는 말이 무리수야. 저 친구 무리수 던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쓰잖아. 근데 이 무리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림 하나 있지. 자, 이 그림에 대한 거는 이따 끝날 때쯤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 그림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탐구학습에 있는 내용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 한번 풀어볼까? 자, 다 읽어보고 다 풀어봤지?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 자, 피타고라스 정리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자,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직각삼각형 하나가, 직각삼각형이 안 나왔네?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안 나오네? 자, 요렇게 있어요, 하나가. 자,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A, B, C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너무 많이 배웠지?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 중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였어. 자, 근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자,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근데 직각이고, 여기 빗변. 여기를 x라고 두는 거지. 자, 그러면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x값은 루트 2가 된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자, 여기는 루트 2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되지.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자, 대소관계까지 배웠던 거 기억날까? 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고 했었어. 자, 어떤 크기냐면, 자, 루트가 포함된, 자, 루트 2와 루트 3, 이런 거 크기 비교할 수 있었지. 어떤 게 더 컸냐면, 오른쪽이 더 컸지. 자, 그럼 내가 볼 건 뭐냐면, 자, 이 1과, 자, 여기 루트 2 자체를 볼게. 자, 루트 2가 1과 2 사이에 있는 수인 거를 확인할 거야. 자, 어떻게 확인하지? 제곱하면 되겠지. 자, 루트 2 제곱하면 2야. 자, 그 다음에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1을 제곱하면 1이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 근호를 그대로 씌운 1과 2. 이것도 성립하겠지.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래서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인 것까지는 확실하게 알았어.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자. 이 루트 2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이게 바로 오늘의 가장 큰 궁금증이야. 자,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볼 거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볼게. 자, 나는 이 루트 2라는 거를 약속하기로 뭐라 했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라고 할 거야. 맞지? 여기까진 배웠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 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가 된다. 이 네모에 있는 숫자를 루트 2라고 쓰는데, 자, 얘를 직접 계산해 볼 거야. 자, 일단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루트 2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볼 내용.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같은 숫자를 제곱할 건데, 자, 1과 2 사이니까 1점 어떤 숫자가 되겠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1.4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왜냐면 14제곱은 196이었으니까. 그리고 15의 제곱은 225였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1.4를 제곱해 보는 거야. 자, 여기 조금 지울게. 그래서 1.4를 제곱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1.96이 나왔어. 그리고 1.5를 제곱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2.25가 나왔어. 자,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1.4와 1.5 이렇게 두고서 여기에 루트 2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야. 자, 그럼 이제 내가 조금 더 찾아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1.41부터 해서 1.42, 그 다음에 1.43. 자, 이런 숫자들을 다 제곱해서 뭐 해줄 거냐? 자,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1.41과 1.4, 1.43들을 다 제곱을 해봐. 그래서 이 숫자가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가 적당히 나오게끔 찾아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자, 1.41을 제곱해줘. 자, 제곱해주니까 나온 숫자는 뭐냐면 1.9881이 나온대. 자, 1.42를 제곱하니까 2.0164가 나온대.
자, 그럼 이 뒤에 건 계산할 수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1.41과 1.42 사이에 뭐가 있냐면 루트 2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게 바로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니까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 자, 1번 정리하니까 자, 1.41과 1.4랑 1.5 사이에 루트 2가 있다는 거. 자, 1.41과 1.42 사이에 루트 2가 있다는 거.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보니까 1.14와 1.15 사이에 루트 2가 있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거야.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면은 루트 2라는 값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자, 루트 2의 값이 정확하게 떨어질 때까지 반복을 할 건데, 자, 이거를 계속 해봤어. 근데 여기서 1.414까지 나오고 더 계속 숫자가 반복해서 나와. 즉, 우리는 적당히 순환하는 값을 찾고 싶은데 반복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414가 반복된다거나 4일이 반복된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계산해보니까 실제로 반복되지가 않았어. 자, 그래서 얘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른쪽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 자, 교과서 오른쪽 내용을 쭉 보니까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루트 1을 계산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 길게 나오지.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얘는 우수어. 기껏 한 20 몇 자리밖에 안 되잖아. 소수점 아래. 2, 30 몇 자리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더 나와. 뭐 1조, 2조, 3조 수준이 아니라 뭐 몇백 조 이상으로 계속 나와. 여기 자릿수가. 되게 신기하지. 자, 그래서 이 수는 자, 우리가 순환하면 좋겠는데 순환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원래 배웠을 때 이 유리수라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눴었어. 자, 유리수를 자,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눴고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또 두 가지로 나눴어. 뭐로 나눴냐면 유한소수랑 그다음에 순환소수로 나눴어. 근데 이 순환소수라는 건 뭐냐면 무한소수로 분류가 돼요. 자, 무한소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순환한다, 순환하지 않는다로 나누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하는 걸로 예를 들면 0.333 반복됐지. 그래서 이거는 뭘로 쓰냐면 0.3땡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맞죠? 예를 들면 0.851, 851, 851 이런 식으로 반복해. 그러면 여기서는 851이 계속 반복되니까 0.851을 쓰고 점 두 개를 위에다 적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는 중2 때까지는 뭘 배웠냐? 순환하는 경우까지만 배웠어. 근데 우리 최초로 순환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더라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무리수라고 할 건데, 자, 밑에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여기는 조금만 지우기. 여기 복습 내용이니까 복습자료 나눠준 거 볼 사람들은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뭘 볼 거냐?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방금 설명해줬죠? 자, 그래서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던 것도 다 배웠어요. 언제? 중2 때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숫자가 나타난 거야. 자, 어떤 거냐면 루트 2 아니면 파이. 자, 이런 것들은 순환하지 않는 그런 무한소수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아니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약속한다? 무리수라고 약속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이름이 유리수랑 무리수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리라는 거는 뭐냐면 비를 나타내요. 이렇게들 적죠. 자, 비율을 나타내는데, 자,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래서 B라는 건 뭐냐면 n분의 n 형태. 즉 정수분의 정수 또는 자연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비율로 나타내죠. 그래서 유리수라고 했고요. 여기는 비율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자, 여기 루트 2랑
파이가 있는데, 자, 루트는 이런 식으로 쭉 무한히 뻗쳐나가고, 파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뻗쳐나가요. 자,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파이는 소수점 아래 해서 80조 자리까지는 찾아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연구할까? 자, 이거는 우리가 우주로 뭐 인공위성이든 뭐든 쏘아 보내기 위해서는 파이의 구체적인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80조짜리까지는 알아본 거고, 자, 그 이후로 더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누가? 슈퍼컴퓨터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참고 내용도 보자. 자, 참고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루트 3, 루트 5. 자, 이런 식의 있는 숫자들 있죠. 자, 여기 3이나 5 같은 경우는 유리수를 제곱한 수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자, 여기 유리수를 제곱한 수는 뭐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수들 있죠. 자, 이런 수들은 무리수가 아니에요. 또는 5분의 2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루트 치면 5분의 2가 나왔죠. 자, 유리수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유리수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제곱한 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과 달리. 예를 들면 3, 5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5분의 1 이런 거. 자, 이런 수들을 루트를 씌워요. 그럼 이런 수들은 항상 무리수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문제 풀 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자, 유리수를 제곱한 거 1, 4, 9라든지 뭐 25분의 16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이 개념 확인을 한번 볼게요. 자, 개념 확인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무리수에도 음수가 있다는 것과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루트 2 무리수였죠. 근데 여기 음수 하나 붙인다고 해서 얘네들이 순환을 할까? 당연히 안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돼요. 그래서 무리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유리수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유리수가 하나가 있었고 여기 무리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여긴 유리수고 여긴 무리수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했으면은 유리수는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숫자가 나타나죠.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이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숫자들도 다 순환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리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뭘 풀 거냐면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 풀어봤을까? 자, 일단 하나씩 볼게. 자, 루트 10 적혀 있어요. 자, 10은 뭐 1의 제곱이나 2의 제곱처럼 나타내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10은 무리수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49를 뭘로 쓸 수 있었지? 7의 제곱으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이 돼서 정수가 됩니다. 뭐 유리수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여기 무리수, 여기 무리수 아닌 거. 됐죠? 자, 루트 7 무리수죠. 3 유리수죠. 합치면은 무리수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값도 마찬가지로 무리수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에서 9분의 1을 루트 씌워요. 그럼 3분의 1 되죠. 마이너스 2가 돼요. 유리수와 유리수의 연산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뒷장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뒷장 해보니까 우리 뭘 볼 거냐면 이제부터 실수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확대해서 보니까 자, 우리가 자, 유리수 배웠죠. 언제 배웠냐면 중1 때 배웠어요. 자, 무리수 배웠죠. 언제 배웠냐면 방금 중3 때 배웠죠. 자,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실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부를 거고, 자, 그러면 나는 분류를 해볼 거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수책을 볼게. 가장 먼저 배웠던 건 자연수 배웠죠. 자, 자연수 다음에 배웠던 건 뭐였냐면 정수를 배웠어요. 자, 정수 다음에 뭐 배웠죠? 유리수 배웠죠. 자, 유리수 배운 다음에 이제 뭐 배웠냐면 무리수를 배웠어요. 그쵸? 자, 자연수 다음에 정수, 정수 다음 유리수. 그 다음 배운 게 무리수인데 유리수랑 무리수는 겹치지가 않아요. 근데 유리수 안에 정수 있고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 있죠? 자, 여기 있는 표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암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 확인에 이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 숫자를 분류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를 어떻게 분류했냐? 자, 이런 식으로 유리수들이 있고, 자, 루트가 포함되는 이런 것들 있죠. 자, 루트가 포함된 때도 루트 4, 루트 9는 해당 안 된다 했죠? 이런 건 아니고, 뭐 루트 2랑 유리수의 연산,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인 형태로 안 나타내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무리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숫자들이 순환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무리수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으면 우리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 풀어봤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루트 13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13은 어떤 수의 제곱꼴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물론 이제 루트 1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루트 13은 무리수가 돼요. 자, 여기 0.64, 이거는 0.8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8과 같아져요. 그래서 이 값은 뭘로 바뀌냐면 유리수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리수가 되고, 됐죠? 자, 4분의 3인데, 자, 여기 있는 4는 2의 제곱꼴로 나타내줄 수 있지만 위에 있는 이 3은 어떤 수의 제곱꼴로 나타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값은 마찬가지로 무리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1이고 여기가 4인데, 자, 여기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죠. 맞죠? 그러니까 2로 바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가 되냐면 1-2가 된다. 즉, 마이너스 1이다. 뭐죠? 정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리수가 맞아요. 알겠죠? 자, 여기 보자. 자, 5랑 루트 2가 있어. 근데 루트 2는 뭐라 했었지? 무리수라 했죠. 여기 유리수를 더했어. 그래도 무리수예요. 자, 마지막으로 0.07. 순환하네? 여기 좀 지울게. 순환하네? 그쵸? 그러니까 유리수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 무리수 찾았고 여기 있는 모든 수가 다 실수예요. 괜찮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여기 보니까 A4 용지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A4 용지라는 거는 정말 재밌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 자, 그럼 반으로 접으면 원래 모양과 비슷하게 나올까? 내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모양은, 자, 여기 없었던 길쭉한 모양이었는데 반으로 접으면 이런 모양 나오죠. 맞아요? 자, 근데 A4 용지는 조금 특별해요. 자, A4 용지는, 자, 여기가 길이의 비율이 1이면 여기는 1.4의 비율이 나와요. 1.414라고 할게요. 자, 이런 1대 루트 2의 비율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졌으면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A4 용지 하나가 있어요. 얘를 반으로 접은 거를 어디다 쓸 거냐면 이렇게 세워서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길이를 x라고 놨고 여기를 1이라고 놨고 여기를 x라고 놨어요. 자, 그러면 나는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길이도 1이고 여기 길이도 x가 되게끔 비율이 이렇게 되게끔 나타내 주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자, 이 길이는 뭐냐면 2분의 x가 돼요. 맞죠?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이거 반으로 잡아서 나온 거니. 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이 사각형이 나온 거니까. 맞죠? 그럼 나는 뭘 볼 거냐면 1대 x는 2분의 x 대 1인 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즉 여기 계산해주면 2분의 x제곱은 1이 나오네. 따라서 x제곱은 2가 나오네. 따라서 x값이 언제 루트 2일 때 모양이 유지가 되네. 이런 내용이야. 자, 이거는 뭐 굳이 외우지 말고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4 용지를 우리는 계속 접어도 그 모양이 똑같이 유지가 돼요. 비율이. 좀 재밌니? 자, 그 다음에, 자, 뒤쪽 내용도 하나 보도록 할게.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제곱근 표에 대해서 하나를 보도록 할게. 자, 이 제곱근 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자, 되게 간단한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제곱근을 계산하면서 어림한 값을 보통은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을 제곱근 표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모든 제곱근을 다 나타내 준 건 아니고 여러분 교과서 자, 맨 뒷장에 보면 자, 맨 뒷장에서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삼각함수 표가 나오고 삼각표가 나오고 삼각비에 대한 표 앞에 보면은 제곱근 표가 나올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표가 돼요. 그래서 제곱근 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1부터 해서 1.00부터 해서 99.9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개까지 나오게 된 표를 우리는 제곱근 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제곱근 표를 이용하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무리수들을 근사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루트 2.36을 보고 싶어. 자, 그러면 이 표를 어떻게 볼 거냐? 자, 2.3까지 나오고 이 뒤에도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자, 루트 2.30 있죠. 루트 2.30, 루트 2.31, 루트 2.32, 루트 2.33, 루트 2.3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보니까 루트 2.36은 여기 있겠네. 자, 이게 루트 2.36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표를 그대로 보자. 루트 2.18 어떻게 구할까? 자, 2.1 뒤에 하나가 더 있는 거라 했죠. 그리고 루트 씌운 거라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 8이 들어간 자, 8이 들어간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여기 지우고 1.476. 근데 얘는 유한이잖아, 개수가. 그쵸? 근데 얘는 여긴 유한인데 얘는 무리수야. 그러니까 얘를 근사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어림한 값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 풀 때는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예를 들면 하나 더 볼게. 자, 루트 33.7을 계산해보고 싶어. 자, 그러면 33 적혀있고 7이 적혀있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내가 33.7이 아니라 예를 들면 3370을 찾고 싶어. 자, 이런 숫자도 찾을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배울 건 아니지만 자, 33.7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찾는 거는 언제 배우냐? 나중에 근호가 포함된 식의 곱셈을 배울 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좀 좋아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문제 3번과 문제 4번을 풀 건데 자, 문제 3번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뒤쪽에 있는 제곱근 표를 봐야 돼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자, 문제 4번은 뭘 이용할 거냐?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3번과 4번 둘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풀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도 이제 교과서 뒤쪽에 있는 제곱근 표를 봐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루트 1.25를 풀고 싶어. 자, 그러면 아까 제곱근표에서 1.2 적혀 있고 그리고 위에 5가 적혀 있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된다 했죠. 자, 그 숫자 뭐 나왔어요? 자, 실제로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찾아보면 알겠지만 1.118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6.8을 보고 싶어. 자, 그러면 나는 그냥 6.8이라고 적혀있는 6.80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6.8 적혀있고 여기 0 적혀있는 자, 여기 있는 숫자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찾아주면은 2.608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608이 나오고 여기가 1.118이 나옵니다. 괜찮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자, 46.1을 찾고 싶어. 자, 46.1을 찾기 위해서 또 제곱근 표를 봐야겠죠. 자, 몇 쪽이냐면 274쪽이에요. 자, 274쪽을 보면은 자, 46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적혀 있는 거 이렇게 놓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46.2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6.797이 되겠네요. 괜찮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루트 90을 찾고 싶어. 자, 루트 90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90이 적혀 있고 여기 0이 적혀 있는
자, 이 숫자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9.487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그냥 다 계산해 보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 눌러서 뭐 누르냐면 0.68을 눌러요. 그리고 루트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괜찮죠?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배웠냐면, 자,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유리수와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 자,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었냐면 이 점토판 한번 얘기해 본다 했었죠. 자, 이 점토판이 뭐냐면, 자, 여기 잘 보면,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확대를 조금만 더 해볼게.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있는 이런 표시들 나오죠. 자, 이런 표시들을 해석해보면, 자,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거냐면,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우리는 십진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60진법을 사용했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나열해보면 뭐냐면, 1이 나오고, 24가 나오고, 51이 나오고, 10이 나오게 돼. 근데 60진법은 뭐냐면, 자, 여기에 1, 여기는 60, 여기는 60의 제곱, 여기는 60의 세제곱으로 표현해 주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다 숫자들을 더해주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 계산한 값이 1.4142129 숫자가 나와요. 계산해주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숫자는 뭐냐면 바로 여기까지. 자, 이 숫자 뭐랑 아주 유사하죠? 루트 2랑 유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었냐?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루트이라는 거를 진작부터 어림했었구나. 어림한 값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있죠?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이미 예측을 했었구나. 1, 1, 루트 2라는 것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 자, 또 하나 재밌는 일화를 하나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것도 그냥 듣고 흘려도 돼요. 자, 우리 피타고라스 학파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 중에 한 명인 히파소스가 있었어요. 히파소스는 언제 배웠냐면 우리 1단원 처음 배웠을 때 이쪽 내용 있죠. 여기 내용에 히파소스라는 사람이 루트 2를 발견했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던 시절에서는 우리는 유리수만을 수로 인정했고 무리수를 알고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히파소스가 뭘 발견했냐? 루트 2를 발견했다. 근데 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닌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이때는 모든 수를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유리수를 가장 중요한 숫자로 다뤘고 모든 수를 다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리수가 아닌 숫자가 나오니까 이 루트 2를 비밀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루트 2를 발견했던 히파소스를 강물에 빠뜨려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이 루트 2를 관련 지어서 알고 있으면 좀 재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내용 한번 좀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1대1대 루트 2 형태로 한번 루트 2 찾아봤고, 그리고 루트 2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그리고 루트 2를 왜 나타낼 수 없는지 대략적으로만 보고, 그리고 우리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죠. 괜찮죠? 그래서 무리수 한번 찾는 것도 연습해 보았고, 자, 그 다음에 실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실수는 무리수와 유리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하기로 했다? 실수라고 하기로 했다.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실수 찾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봤고 A4용지 재밌었죠, 이것도? 자, 우리 계속 종이를 접어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자,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적당한 숫자들이 나와도 대충 어림한 값을 찾을 수 있었다 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때? 어렵진 않지 얘들아? 여기까지가 살펴본 내용이고 자, 여기 뒤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는 한번 일시정지하고 일시정지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여기도 강의 추가적으로 더 올리도록 할게.
오늘도 고생 너무 많았어.